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준비하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요, 저희가 보통 안미경중,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한다는 이런 철없는 생각을 한동안 해왔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안보는 미국과 함께하고 경제는 중국과 함께한다는 이런 철진한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정부 안에도 있고 학계에도 있고 물론 쓰레기 집합장인 국회 안에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드리는 얘기는요, 이와 같은 안미경중의 이런 불합리하고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런 헛소리, 망언은 이제 좀 그만 그쳐야 하겠다 하는 심정에서 중국으로 하여금 힘들게 견딜 수 없게끔 하는, 즉 다시 말해서 중국의 공산당 집권 형태 자체를 자유민주주의로 대체하고 현재의 공산 괴뢰 정권들은 더 이상 지구상에 인류와 함께 공생할 수 없게끔 하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요. 지금 구체적으로 6.25 사진첩 판매와 측백오일 판매 관련한 그런 안내문이 다 이렇게 소상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곳에 클릭해 들어가 보시면 내용들을 상세히 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의 필요한 니즈를 다들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지금 오늘이 10월 27일입니다. 일요일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3일이 남았고 5일, 지금 열흘도 남지 않은 게 미국의 대선입니다. 11월 5일 날 도널드 트럼프와 카멜라 해리스 간의 그 대권 경쟁이 이제 판가름이 나겠죠. 자, 지금 보면은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할 것 없이 모종의 중국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책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면 역대 최악의 인기나 정책 지지도나 뭐 여러 가지 인품적으로나 아니면 도덕 윤리적으로나 가장 인기 없고 낙후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자가 바로 카멜라 해리스입니다. 지나간 3년 반 동안 대통령과 함께 부통령 직책을 수행하느라고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도 그녀가 담당해야 될 국경선은 뻥 뚫려서 개방되어서 소위 말하는 일리걸 크리미널, 즉 불법의 범죄자들이 이미그레이션처럼 이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멕시코와 미국 사이 국경을 넘어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베네수엘라라든지 여러 남미에 못 사는 국가들의 범죄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미국의 국경을 넘었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는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는 중국의 산업 스파이, 불법 마약 거래 조직들도 멕시코, 미국 간 국경을 넘어서 지금 얼마가 지금 미국 내에 암약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남미라고 얘기했을 때 뭐 특정 국가를 지정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현재 저기 오하이오주 실버 스프링인가요? 그런 곳에 와서 개나 고양이를 잡아먹는 IT 출신이라든지 혹은 살인 강간 총기를 들고 와서 무단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을 쫓아내고 아파트를 강탈하는 그런 강도를 저지르고 있는 베네수엘라 출신 등등 현재 미국 사회에서는 불법으로 월경해서 미국 영내로 들어온 각종의 이 범죄자들이 지금 도처에서 살인, 강간, 방화 등 여러 가지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폭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자, 과연 뉴욕에 와 있는 어떤 한 사람 가족들 인터뷰한 그런 내용들을 보니까 4성급 호텔에 있으면서
날마다 청소해주고 침대 시트도 갈아주고 입을 것, 먹을 것, 용돈까지 준다. 너무나도 바이든 대통령께 감사를 드린다고 하는 그런 남아메리카에서 온 어느 한 사람들의 가족들의 인터뷰를 본 적도 있습니다. 과연 풍요의 나라 미국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요 얼마 지나가지 않아서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하는 미국의 패권은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 공화당, 민주당 모두 상관없이 지금 관세 정책을 활용해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한다. 하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대단히 부적절하고 그리고 청렴하지 못한 부정직한 그런 행위와 정책을 함으로써 일종의 세금을 갖다가 탈루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을 미국 민주당에서 저질러 오고 있습니다. 전쟁에 투입되는 수많은 현금과 물자는 오히려 역으로 다시 피드백해서 민주당 내로 들어가는 불법 정치자금 조성에도 상당히 많이 쓰여지고 있다는 얘기를 미국의 여러 언론 매체들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언론에서는 그와 같은 변칙적이고 부정직한 미국의 추악한 그 그늘진 모습을 절대로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 지금 8일밖에 남지 않은 미 대통령 선거에서 과연 어떤 정책을 앞으로 펼쳐야만 당선된 쪽에서 중국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역사적으로 볼 때 지구상에서 패권 국가는 하나 이외에 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과거 팍스 아메리카나가 지금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고대사에 있었던 팍스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인자가 지금 1인자로 있는 그 패권국을 넘나보는 순간에 그 2등 국가는 바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에서도 미국의 이 팍스 아메리카나에 도전하는 중국이 너무나 샴페인을 일찍 터뜨려서 곧 죽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중국을 제압해서 중국을 해체시키려면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런 데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그 관세 정책을 통해서 한다 하더라도요,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관세가 주로 수입업자들에게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 때문에 기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 측에게 보다 크고 돌이킬 수 없는 처절한 그런 타격을 주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관세 정책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의 관세 정책을 개선해야 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관세 부과 대상을 변경해야만 합니다. 기존에는 수입업자에게 관세를 부과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중국의 수출업자들에게도 직접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만 하겠습니다. 수출업자가 관세를 수입국 정부에 직접 납부하도록 만들어서 그 부담을 중국 측에게 전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일입니다. 관세율을 제품 가격의 200에서 400%까지 인상을 해야 하겠습니다. 중국 수출품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수입국 내 다른 국가 제품과 가격 균형을 맞추는 방안을 제안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수출업체는 적자를 피할 수 없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중국산 제품의 대미 수출이 위축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수입국들이 다 같이 함께 이와 같은 관세 정책을 실행하게 된다면
중국에 대한 통제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일본 등과 같이 중국산 제품을 수입하는 주요 국가들 역시 이 연합에 참여하게 된다면 보다 더 큰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기대되는 효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대되는 효과는 중국 정부의 재정이 약화 혹은 악화됩니다. 즉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게 보조금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를 관세를 통해 흡수함으로써 중국 정부의 재정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기대 효과입니다. 수입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흡수된 관세 수익은 수입국의 경제 활성화에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방위비 부담도 줄이는데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한국에게 지금 5조다, 6조다 하는 이러한 방위비 요청 역시 이와 같은 정책 시행으로 줄여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의 기대 효과입니다. 리쇼링을 촉진할 수가 있겠습니다. 높은 관세로 인해서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이 자국으로 돌아가거나 미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게 되는 현상이죠. 이는 수입국 내에서 고용 창출 그리고 경제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기대 효과는 자국 산업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중국의 저가 수출로 인해서 자국 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중국의 수출업체에게 고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자동차 등과 같은 주요 산업을 보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 기대 효과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도움이 됩니다. 중국 이외의 국가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게 하여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 진출 기업에 대한 중국의 반간첩법과 기술 강제 이전에 대한 대응책 역시 철저하게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기대 효과입니다. 중국의 국제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재정 악화는 국제 무대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축소시킬 것이고 나아가서 지역 안정을 도모하고 중국 내부의 소수민족 봉기를 유발시킬 가능성도 점차 고조될 것입니다. 자, 덧붙인다라면 중국 제품에 대한 사전 기술 검증제 도입을 제한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중국 제품이 불법적으로 획득한 기술을 이용하고 있는지 그 진실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도입하여 반드시 확행해야 되는 제도적인 절차라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중국 제품을 사전에 기술을 검증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첫 번째 목적으로서는 불법 기술로 생산된 중국 제품의 수출을 막고 공정한 국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자, 이 중국 제품을 사전 기술 검증제를 실시하는 주요한 내용으로서는 수출하기 전 제품의 기술의 근본적인 출처 그리고 정당한 입수 사용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서 불법적인 기술 탈취나 강제 기술 이전으로 제작된 제품의 수출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우회적인 수출을 할 때에도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해서 역시 동일한 효과를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은 중국의 불공정한 기술 획득과 수출 관행을 견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또한 여러 나라 간의 국제적인 공조와 함께 명확한 기술 검증 기준이 마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얘기는요, 우리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에 참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많은 조언과 제언을 해주고 계시는 미국의 한 지식인께서 이와 같은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고 이와 관련돼서 상세한 내용은 이미 영어로 번역을 해서
도널드 트럼프와 JD 번스 이번 선거 캠프 쪽으로 전달을 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지금 방송에 지금 업로드하는 것은요, 대단히 합리적이면서도 전쟁이나 커다란 분규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중국의 성장을 막아버리고 더 이상 G21이 이런 불필요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끔 원천적으로 중국을 봉쇄하는 겁니다. 지구상에 패권 국가는 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패권국이 되고자 쓸데없는 노력을 하고 있는 중국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공멸, 괴멸, 멸망시켜야 되는데 그 가장 좋은 방법은 경제적인 타격을 입혀서 결국에 더 이상 성장 못하고 퇴조하는 내부적으로 내파되어 붕괴되도록 하는 그런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정책을 시행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관련된 동영상 역시 지금 더보기 쪽에다 올려놓겠습니다. 자료들이 유튜브에서 나온 자료들인데 영어로 되어 있지만 동시에 자막도 뜨는 그런 자료들입니다. 한번 보시면서 우리는 자유무역에 우리가 역시 참여를 하고 어떤 제한이 없는 그런 서로 상호간의 호혜 평등의 자유무역을 해야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은 중국이라고 하는 변질된 프랑켄슈타인 괴물로 인해서 전 세계가 환경적으로 오염돼 가고 또 수출입상의 국제 환율 시장이나 많은 거래 분야에 있어서 중국으로 인한 악영향, 그 다음에 부의 효과가 지금 너무나도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겠지만은요, 이와 같은 관세 정책에 관해서는요, 우리가 역시 미국과 보조를 맞추어서 그런 덜 떨어진 소리, 즉 안미 경중, 안 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간다는 이런 헛소리 망언을 이제는 더 이상 대한민국 사회 내에서 흘러나오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요, 사실 좀 대통령 이하 국무위원급에 있는 사람들이 좀 생각들을 해야 돼요. 무역하는 데 있어서 지금 대중국 무역 규모가 지금 굉장히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 하던 때는 이제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중국어를 처음 배우고 무슨 대학원을 다니고 할 그쯤에서야 우리가 86 아시안게임도 했고 또 88 서울올림픽도 하고 하면서 중국에 관련된 인적 필요가 급증하던 시기였습니다. 때문에 저도 그 분야에서 적지 않은 기여를 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중국은 더 이상 전 세계 무역 질서를 교란시키고 또 선진국 기술과 노하우를 탈취, 도둑질을 해서 그들이 원하는 Made in China 2025, 2025 중국 제품의 완성을 갖다 지금 획책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들의 그러한 아주 음흉한 기도와 그들의 전략 전술을 다행히도 미국과 서방 세계가 파악을 함으로써 사전에 봉쇄할 수가 있었죠. 자, 제가 오늘 드리는 이야기도 역시 우리가 앞으로 미국에서 아마 대중국 경제적인 봉쇄, 그 다음에 대중국 압박을 더욱더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대북 공작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비유를 하면 어머니에 해달래요. 젖을 주는 어머니예요. 북한은 젖을 먹어야만 하는 애기입니다. 인펀트, 베이비란 얘기죠. 자, 그러니까 젖 주는 엄마가 죽게 되면 젖을 빨아먹어야 되는 애기는 당연히 죽게 됩니다. 이게 바로 순망치한의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저는 이미 95년, 6년 그때부터 미국 CIA와 우리가 합동작전을 할 때도 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중국을 먼저 깨부셔야 된다. 중국을 먼저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야지 패권이 유지가 되고 세계 평화 질서가 완성이 된다. 동시에 부가적인 혜택으로 북한도 역시
멸망시킬 수가 있다. 그 당시만 해도 김일성이가 살았을 때니까 김일성, 김정일 저 독재의 권력을 없애버릴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 두 녀석 다 뭐 신인 줄 알았더니 다 죽어서 지금 이제 송장이 돼버렸죠. 자, 그러니까 지금 중국을 힘들게 하는 정책이라기보다는 중국을 지도상에서 없애버리는 이와 같은 정책을 해야 됩니다. 정말 웃으면서 미소를 지면서 옆구리를 시퍼런 사신칼로 쑤셔서 죽이는 그런 미소 작전의 일환이 될 것입니다. 뭐 중국 친구들도 알 거예요. 이미 자기들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제가 곧이어서 쓰나미가 일어나고 중국의 동부 지역이 지금 완전히 괴멸당한 그 점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그리고 공작관TV 그레이트게임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